여러분 안녕하세요. 제12회 학생성공 스토리 특강의 사회를 맡은 성대방송국 아나운서 김명진입니다. 오늘 학생성공센터의 제12회 학생성공 스토리 특강에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12월이라니 올 한 해가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기말고사 시험을 치를 생각을 하니 눈앞이 깜깜해지곤 하는데요. 그래도 오늘 학생성공센터의 상담을 들으면 학생성공 스토리 특강을 들으면 시험에 맞설 동기부여가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참여하고 계신 특강의 이름을 여러분께서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학생성공 스토리 특강이죠. 2019년부터 개최된 학생성공 스토리 특강은 이번에 12번째를 맞이했습니다. 학생성공 스토리라고 하면 조금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학생이 성공한 스토리인가? 학생 성공이 무슨 의미인지?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성균관대학교에 입학을 했으면 학생 성공이라는 단어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는 건화기념인 수기치인을 추가하기 위해 학생 성공이라는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데요. 지금 이 시간을 통해 학생 성공이라는 것에 대해 잠깐이라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성공센터는 작년에 출범해 여러분의 꿈과 진로를 함께 찾아보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생분들마다 가지고 있을 개인의 가치와 꿈, 희망을 응원하며 캠퍼스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학생성공 스토리 특강에서는 주도적으로 삶의 방향을 개척하고 더 나아가 사회에 환원하고 기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스토리를 공유했습니다. 여러 학우의 각각의 스토리를 들으면 본인의 학생 성공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캠퍼스 비정규 강좌에서 지난 특강들을 다시 보실 수 있다고 하니 관심 많은 부탁드립니다. 또 학생성공 상담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생성공센터에선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상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교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알고 싶거나 진로 등의 고민이 있다면 학생성공센터 홈페이지나 챌린지 스퀘어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챌린지 스퀘어 상담 영역, 상담 신청 항목에서 학생성공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선배 멘토링, 교수 멘토링, 공모전 등 다양한 기회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학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과 학생성공센터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킹고 앱을 통해서도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문자가 항상 가고 있으니까요.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프로그램들도 놓치지 말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제12회 학생성공 스토리 특강의 제목은 독일 유학 스토리, 나의 꿈을 디자인하다입니다. 우리 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한 후 현재는 베를린 공대에서 혁신경영 전공의 석사과정을 밟고 계신 분이 오늘 특강의 주인공이신데요. 문과로 성대에 입학해서 독일의 베를린의 공대에서 혁신경영을 전공으로 석사과정이라니 듣기만 해도 그 과정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교내 프로그램을 통해 활동 영역을 넓히셨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들로 꿈을 디자인하셨는지 유재현 선배님의 특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디오를 켜고 선배님을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유재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성대에서 경영학과 인포메틱스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베를린 공대에서 지금 혁신 경영을 하고 있는 석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 성공이라면 굉장히 거창하게 저한테도 들리는데, 아직 굉장히 많은 것을 시도하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삶도 있구나 하고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제 양력을 소개해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성균관대 경영학과와 자기융합 설계 전공, 인포메틱스를 복수 전공하고 그때 이제 스타트업 미디어 빅서세스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학생 리포터 일을 잠깐 했었어요. 그리고 4학년 때 이제 독일 교환학생을 가서 그 후에 에어버스하고 보쉬에서 인턴을 하고 현재는 SAP에서 일을 하면서 베를린 공대에서 석사 과정으로 있습니다. 이제 파트타임으로는 라이프 디자인이나 아니면
디자인 싱킹 코치를 조금 겸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보면 많은 경험들 중에서 몇 개의 굉장히 중요한 경험들이 굉장히 큰 디딤돌이 돼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질문들을 많이 이렇게 주셨는데 그 질문들이 제 삶의 궤적과도 많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성대죠. 사실 성대 이제 제가 경영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2학년 겨울 정도 됐나요? 그때 이제 다 수업 잘 듣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도를 가게 됐죠. 뜬금없죠? 이제 가서 쭉 이제 여행을 하다 보니까 나 진짜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지승을 딱 바라보면서 이제 휴학 버튼을 딱 누르죠. 그 다음에 집에 계속 있으면서 사실 집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한 거는 뭐 알바나 이런 것도 여러 개 그냥 끄적끄적 해보긴 했었지만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두세 권씩 정도 이제 읽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읽은 책들 중에 디자인 싱킹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디자인 싱킹이 어떤 거고 그 컨셉을 처음에 이해하고 근데 디자인 싱킹이 뭐냐면 다학제로 이루어진 팀에서 인간 중심적인 솔루션을, 그 메소드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진짜 융합이 중요하고, 다른 학과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예전부터 뭐 스타트업이나 소프트웨어 이쪽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막연하게, 그쪽으로 가려면 개발자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이제 복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복학을 딱 해서 하는데 딱 두 가지가 굉장히 이제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근데 딱 보고 있을 때 쭉 교정을 지나는데 이 포스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였냐면 자신이 알아서 자기에 맞는 커리큘럼을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만의 전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때 막 C스쿨이나 이런 곳에서 문과생들을 위해서 그런 개발자 그런 과정이 이제 계속 열어지고 있었거든요. 뭐 컴공 그 수업이라든가. 그래서 개발자를 그냥 이해하는 정도로는 그거를 하면 정말 딱이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인포메틱스를 하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 혁신과 공유센터예요. 정말 제가 많은 걸 이렇게 그 짐을 지고 있는데 왜냐면 너무 큰 디딤돌이 되어 주셨고요.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왜냐면 여기에서 하시는 프로젝트들이 다른 다학제로 다른 학과하고 모여서 디자인 싱킹 방법론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는 융합기초 프로젝트인데 그게 이제 디자인 싱킹 베이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특히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최우수상을 받아서 뭐 학교에서 특허 출원까지 막 도와주시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왼쪽 같은 부분은 저희가 화재가 났을 때 그 연기가 위쪽으로 깔리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저희가 뭐 소방 이런 데도 가서 한번 해봤는데 이게 그 숙여서 이동하다 보니까 비상구를 굉장히 못 찾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패닉한 환경 안에서도 그 비상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한번 이제 친구들끼리 한번 만들어 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균 글로벌 창조자 챌린저라고 이제 그쪽 대학 혁신 그 교육 공유센터에서 계속 하시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참여하다 보면 그래서 저도 여기에 참여하게 됐었는데 이제 여기가 제가 했던 때는 영국하고 독일을 다녀왔었어요. 근데 다른 데 보니까 뭐 미국도 다녀오시고 많은 좋은 데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국하고 독일을 다녀와서 대학이나 아니면 기업 아니면 공공 이런 분야에서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걸 많이 이제 보고 배웠거든요. 특히 독일에서 제가 그 SAP 앱하우스라고 해서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컨택을 해가지고 그쪽에 가게 됐는데 또 이때 받았던 그런 인상이나 이런 게 이제
말씀드릴 거에도 굉장히 많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3학년을 지냈고요. 그 다음에는 4학년이 됐는데 제가 교환학생으로 4학년 두 학기를 다 교환학생으로 보냈어요. 독일에서. 그래서 이제 왜 독일이냐라고 하시면 사실 제 주위 친구들이 독일 많이 갔었어요, 그때. 그래서 독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던 차에 세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가 스타트업이나 소프트웨어 이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독일이 스타트업의 성지라고 불리는데요. 왜냐면 미국에는 실리콘밸리, 유럽에는 베를린 이렇게 있거든요. 텔라비브는 쭉 있지만 일단 굉장히 스타트업의 성지라고 불리고 두 번째는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물가가 훨씬 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나 다른 곳은 한 달 하는데 뭐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는 물가가 싸다 보니까 한 60만 원이나 80만 원이라도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적으로 현지 언어를 그러니까 영어가 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현지 언어를 많이 안 배워도 그래도 생활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데가 여러 가지 있죠. 저기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쪽 부분이 굳이 핀란드도 포함을 해야죠. 이쪽 부분이 그러니까 굳이 그 나라 언어를 많이 안 하시더라도 몇 년은 그래도 사실 수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그 나라들 중에서 제일 이제 제조업 강국이고 뭐 그런 데가 독일이었죠. 그래서 제가 4학년 때 간 만큼 되게 생각보다 진지한 마음으로 갔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좀 취업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일단 가는 것 자체가 뭔가 여기서 뭔가를 이루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 3학년 때 비석세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스타트업 미디어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때에서 학생 리포터로 일을 했었어요. 그러면 제가 유럽에 가서 어차피 여행은 하는 거 쭉 여행을 하면서 그때 스타트업 사람들 만나고서 인터뷰를 하고 그때 시리즈를 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죠. 그래서 여기네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다 이렇게 뭐 받아주시고 다 인터뷰 수락해 주시고 이제 뭐 여기 분들은 체코 분들이신데 그래서 또 그때 여행 같이 하는 숙소에서 또 어떤 분을 뵈가지고 그 사진 작가분이 사진도 이렇게 찍어주시고 그랬는데 사실 여러 사정이 있어서 이 시리즈가 퍼블리시가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오픈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받아줄 수도 있구나 하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받은 질문들 중에 교환학생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장점과 단점은 뭐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저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대학교 그 성대에 있을 때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교환학생 이런 거 그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스트레이트로 졸업해서 빨리 직장을 잡아라. 그것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교환학생을 정말 찬양하는 정도의 그렇고요. 왜냐면 큰 리스크 없이 현주에서 거주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때가 정말 없어요, 인생에서. 왜냐면 일단 직장을 잡으시면 너무 잃어야 될 게 많거든요. 시간도 없죠? 그 다음에, 뭐 돈은 있겠지만 시간이 없죠? 그 다음에, 한 달, 두 달이라도 이렇게 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학생 신분이 주는 많은 혜택이라고 적어놨는데 그게 뭐냐면, 그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그 비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다른 뭐 직장인이나 이런 때보다 훨씬 더 왔다 갔다 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은 사실 딱 가보면 뭐 물론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또 영어권 국가에는 또 다르겠지만 사실 말도 안 통하고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때는 잘 못 느끼는데 그거를 한번 경험하고 보면 큰 문제도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좀 자기가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이런 거 다 안 하시고 그냥 놀고 온다라고 하셔도 전 추천이에요. 왜냐면 제 친구들도 다 갔다 왔어도 그때 기억으로 산다 이런 애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교환학생을 마치고
이제, 그냥 이렇게 한국 가나? 라고 생각을 하던지, 그럼 인턴십이라도 어떻게 지원을 해보자,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많이 지원을 보고, 되면 이제 계속 있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이 가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싱이라든지 많은 독일 링크드인 같은 데가 있는데, 링크드인이 제일 영어 job description 뭐라고 하죠? 공고가 많이 나오는 데예요. 그래서 링크드인에서 거의 하고 아니면 세나 웹사이트를 막 뒤지다가 이제 쭉 자기 이력서를 이제 보내죠. 그러면 보내놓으면 이제 메일이 와요. 나 네 이력서 봤는데 한번 뭐 전화 인터뷰라도 할 수 있겠니? 그러면서 전화 인터뷰 스케줄을 잡죠. 스케줄 잡고 그 다음에 인터뷰 한 다음에 마음에 들으면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한 2, 3주 후에 뭐 진짜 회사로 와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한 1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한 2, 3주 후에 다시 너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 아니면 다른 회사가 어떻겠니? 이렇게 말을 해주죠. 그래서 이게 제가 그때 했던 이력서인데 사실 제가 SAP에 있으면서 그 인턴도 이력서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러면 안 된대요. 왜냐면 이러면 이거 완전히 처음에 이렇게 딱 5장이다. 그럼 완전 그냥 바로 바로 리젝션이래요. 제 동기들 말로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거의 한두 장 정도를 이렇게 추려내나 봐요. 근데 거기서 제가 제일 중점을 뒀던 거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바로 성대 그 C스쿨 대학 혁신력 공익센터 그쪽에서 했었던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처음에 얘기를 꺼내고 그러다 보면 사실 이런 프로젝트가 문제 해결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얘기할 게 많아요. 나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점을 발견해서 왜냐면 뭐 화제 이런 거 그 사람들 재밌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고 일단 비주얼로 좀 괜찮아 보이죠? 그런 점이 좀 도움이 되는 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쉬라는 회사에 처음에 인턴십을 하게 됐죠. 거기가 슈투트가르트였는데 이제 좀 남부 쪽이에요. 그래서 보쉬라고 하시면 뭐 드릴, 뭐 진동들, 뭐 전동들 이런 거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납품을 많이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마침 그쪽에서 이렇게 원하던 쪽이 사용자 리서치 쪽이라서 C스쿨 이쪽 그 대학 혁신학 공익센터 경험이 정말 거의 100% 그걸로만으로 해서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빛을 지고 있죠. 제가 또 한 번.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어디에 있었냐면 무인 파킹 시스템을 이제 하는 곳에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호텔에 가죠. 아니면 공항에 가요. 그러면 공항 쪽으로 쭉 차를 몰고 이제 비즈니스 트립 같은 경우죠. 이제 쭉 출장을 가시면 차를 몰고 공항에 가시면 공항 바로 앞에서 본인은 차를 세우고 그냥 내려서 가시기만 하면 돼요. 왜냐면 차는 자기 알아서 주차가 되거든요. 약간 그런 시스템을 하는 부서에서 있었는데 제가 했던 건 뭐였냐면 이제 그 자동차 하는 그런 파킹 시스템이나 아니면 주차장 시스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나라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독일 그 인터뷰라든지 독일 그 시장 조사 이런 걸 했었고 이제 다른 이제 지사들이 다 쭉 하면서 그걸 저는 다 추합을 해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어내는 그런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느낀 거는 제가 사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듯이 저기 뭐 미국에서 한 것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브라질도 있고 뭐 에스파냐 그러면 스페인이죠. 그쪽도 있고 해서 많은 그런 자료들 취합하고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사용자 조사 이런 게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보스가 저한테 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너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내일부터는 2시에 가래요. 2시에 가고 일단 한 달 후에는 한 2주 정도 휴가를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하루에 10시간 넘게 일하면 안 되는 법이 있었는데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한 11시간 이렇게 찍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인사과에서 제 보스한테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스도 저한테 하여튼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면 저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일을 많이 하면 좋은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직도 그런 걸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그리고 일이 재미있어서 일을 많이 해도, 아, 이게 번아웃이 올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굉장히 조금, 왜냐면 여기에서 그 아무도 없는 도시에 저 혼자 일 때문에 떨어진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는 예전에 뭐 다른 데에서 이렇게 조금 향수병 이런 거 있으셔가지고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굉장히 어떻게 생각했냐면 배불렀고 조금 좀 잘해보지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혀 아니더라고.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조금 자기도 셀프 케어를 하면서 해야지 이게 맞는 거구나라는 걸 정말 참 많이 느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한국 가나 이러고서 그냥 다시 한번 인턴을 한번 지원을 해볼까 이러고 있었죠. 이제 아는 게 인턴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된 게 에어버스예요. 에어버스라고 하시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큰 회사인 게 비행기 타시잖아요. 비행기 타시면 반은 보잉이고 반은 에어버스예요. 그래서 이게 A380 뭐 이렇게 하는 건 다 에어버스거든요. 이제 보잉 같은 경우는 미국이고 에어버스는 이제 유럽이고 그래서 유럽 전체에서 한쪽에서는 뭐 프랑스에서는 여기 칵핏이 머리죠.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윙팁 이렇게 해가지고 다 생산을 해서 한꺼번에 취업을 해서 이제 함부르크에서 날리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 된 그 과정은 약간 제가 좀 특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왜냐면 혁신 전략팀 이쪽에 냈었는데 그 다음에 전화 인터뷰를 하고 전화 인터뷰 한 다음에 한 1시간 말했나? 근데 그 팀장이 안 와도 된다고 그냥 뭐 자기가 보는 눈이 나쁘진 않은데 그냥 뭐 아니면 내 탓이겠지. 그러고서 그냥 바로 그렇게 해서 됐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인턴 같은 경우는 특히 독일 회사들에서 굳이 얘를 퍼머넌트로 써야 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얻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했고, 그래서 혁신 전략팀에서 사내 혁신 플랫폼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직원들이 그 안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하면서 어떻게 그걸 혁신할 수 있나 그거를 담당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보시다시피 비행기가 15년이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15년 정도 타면 이제 바꿔줘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라이프 사이클이 이렇게 큰 제품, 이렇게 긴 제품의 혁신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사내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은 어떻게 진행되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게 개선돼야 되고 이런 걸 많이 배웠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굉장히 뭐 벅찬 감정들을 많이 느끼게 해요. 왜냐면 이제 한번 비행기가 다 조립되면 이제 이륙 시범이라든가 이런 걸 하거든요. 다 모아놓고. 그래서 조금 약간 이제 직원들을 고무시키는 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받은 질문 중에서 이제 인턴십 지원 팁에 대한 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독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독어에 관련된 질문들은 제가 많이 답해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하게도. 근데 지금 뭐 배우는 중이죠. 근데 일단은 그쪽에서도 영어 능력은 필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적어도 이제 비즈니스 레벨로 이제 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독어 능력이 있으면 너무 금상첨화고. 두 번째는 독일 회사 경험 유무인데 제가 처음에 보쉬를 갔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도 저를 쓰기에 굉장히 수월했어요. 왜냐면 이제 한번 상상해 보시면 다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지원을 자기 뭐 한국어 좀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지원을 했는데 한국어는 한국어더라도 얘가 한국 그런 회사 사정은 잘 아는지 약간 문화적으로 맞는지 이런 거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네. 바로 이제 외국인을 이렇게 채용하는데 조금 뭐라고 하죠? 네, 조금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이력서 처음에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자기 이력서를 거기에 보면 job description이라고 제가 해야 할 일이 쭉쭉쭉 나와 있어요. 거기하고 완전히 매치를 시키셔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보는 사람이 마지막에 보면은 저를 하이어하지 못할 이유가 없게 하면 돼요. 이게 딱딱딱 매치가 되면 그 사람도 얘가 외국인이라 좀 그런가? 그럼 자기도 조금 이상한 걸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계속 그 매치를 시키시면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질문들 중에, 제가 그 인포메틱스 전공을 복수 전공한 게 많이 도움이 됐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여기에 이게 Wirtschaft Informatik이라고 독일어로 경영 인포메틱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독일은 이런 전공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한국에서 뭐 특이하게 이렇게 했다고 갔어도 거기에서는 너무 하는 애들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도움이 너무 크게 된 부분이지만 가서는 이제 이게 진짜 기본이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게 됐죠. 그리고 네 번째는 HR 스크리닝인데, 이게 사실 정말 큰 팁인데 이거 말해야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 거는, 제가 저를 이제 고용한 보스들 중에 단 한 명도 HR, 그러니까 인서팀이죠. 인서팀에서 저를 추천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공고가 영어로 났다라고 하면은, 이런 회사들이 에어버스나 복시 이런 데가 큰 회사들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왜냐면 독일어 상관없다고 하니까. 그런 입장에서 인사팀은 독일인들만 좀 뽑아가지고 그 보스한테 보내는 거죠. 근데 그런 애들 중에서 별로 잘 마음에 드는 애가 없다고 하면, 보스가 그 잡 포탈에 들어가서 그 이력서 들은 애들을 하나하나씩 클릭해 보면서 좀 괜찮은 애들한테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3번 다 저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게 현실인 것 같고, 일단은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인사팀은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뷰 연습 같은 경우는 일단 인터뷰를 따냈으면 끝까지 가야죠. 그래서 정말 많이 외우시고, 그리고 약간 조금 자기가 한 거 딱딱딱 이런 거보다 조금 자기의 밸류라든지 그런 거를 말씀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조금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인터뷰할 때 어떻게 인트로덕션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이제 Q&A 때 시간이 되면. 그래서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 독일 자체가 처음에 독일 학제가 그 디플롬이라고 해가지고 석사와 학사가 같이 있는 거였어요. 근데 미국 쪽에서 석사와 학사를 계속 나누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원래 같은 거였는데 나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석사는 당연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학사만 하면 공부를 다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석사 과정을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독일은 공부하는 게 무료거든요. 그래서 다 합해서 한 학기에 한 40만 원 정도 약간 시설 이용료라고 해서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내면 한 학기 동안 그 도시의 대중교통이 무료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그 정도 값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를린 공대에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 마스터가 있는데, 그게 사실 경영학과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인포메틱 들은 게 도움은 됐었지만 경영학과에 연관된 거라서 그쪽에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인터내셔널 과정, 이제 영어 과정이라 도우가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학생 인턴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 인턴 제도가 뭐냐면, 제가 사실 이것도 잘 몰랐는데 인턴십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게 많지는 않은데 한 부서에 1명 정도 학생 인턴이라고, 이제 석사생이죠, 대부분 20시간 이제 학기 중에는 20시간 일하고 학기 아닌 때에는 40시간 일하고 하는 그런 거가 있고요. 근데 사실 비율이 많지는 않은 게, 에어버스 같은 경우는 인턴이 한 6명이고 학생 인턴 1명이고 이랬어요. 그리고 제가 보면은 같이 석사 시작한 인터내셔널 애들 있잖아요. 이제 독일로 온 애들 보면은 그러니까 그 학생 인턴이 된 한 2, 3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왜냐면 그때 이제 그 교환학생도 했고 인턴십도 했고 하면서 이제 학생 인턴도 알고 이렇게 됐죠. 언어하고 문화를 좀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 생활비가 딱 제 생활비 되는 정도 나와요. 그래서 베를린에 가서 지원을 시작했죠. 근데 결국 인터뷰도 계속하고 그러다가 이제 2군데서 오퍼를 받았어요. 하나는 이베이고 하나는 SAP였는데, 이베이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멀기도 하고 굉장히 그런 저 혼자 동양인이고 여자고 이런 모든 세팅들이 굉장히 보쉬랑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너무 힘들었어서 그냥 SAP로 가자 해서 SAP로 지금 SAP에 있는데 SAP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약간 기업을 위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워드나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뭐 회계, 물류, 재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좀 큰 회사인 거를 말씀드리면 세계 물류나 세계 모든 거래의 70%가 SAP를 거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하는 일은 SAP 저기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그쪽에 있는데, 그게 만약에 고객분들이 SAP는 소프트웨어 회사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나 이거 해가지고 요즘에 AI가 뜬다고 들었어. 아니면 로봇 같은 거 한번 내 공장에 깔아볼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걸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대신 하는 스타트업들을 저희가 골라서 이제 약간 그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하죠. 근데 그 고객분들의 니즈를 이제 쭉쭉쭉 맞춰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하노버 메세를 가서 제가 앙겔라 메르켈을 제 손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기업 문화라고 그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이 많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왜 중요해? 우리 왜 해야 돼?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좀 기업에 좀 레벨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우리가 이거 왜 해야 돼? 이런 굉장히 뭐라고 하죠? 원론적인 질문을 많이 하죠. 그리고 그게 다 사람들이 이해가 돼야지 나가요. 그러니까 그 포워드 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만약에 프로토콜이 A, B, C, D, E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B, C가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럼 그 B, C 빼고 A, D, C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럼으로 해서 굉장히 프로세스가 빨라지고 굉장히 혁신도 빨라지죠. 근데 그쪽 같은 경우는 그러면 B, C는 왜 있어? B, C 업계 이걸 바꿨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특이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바로 문제점으로 파고드는 게 그게 뭐냐면, 사실 제가 스타트업 코치로 일하면서 한국 스타트업들을 만나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연락을 하세요라고 하면 그러면 그쪽하고 일단 얘기를 해보고 조금 더 이제 좀 호감을 산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이거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한 12월, 1월 계속 이게 늦어지는 거죠. 왜냐면 관계를 조금 쌓으려고.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바로 해서 이거 바로 해서 그 다음에 미팅 잡고 일주일이면 끝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 점인 것 같고, 그리고 휴가 문화 같은 경우는 휴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기가 28일에서 30일 정도 나오는데 말이 28일, 30일이지, 주말 빼면 한 달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13월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석사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D스쿨인데 이게 그 성대에서 C스쿨이 이걸 이제 모방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소 플라트너라고 SAP 창시자예요. 근데 SAP에서 이제 일하다가 그 다음에 스탠포드에서 D스쿨 이제 디자인 싱킹 컨셉을 딱 이렇게 접하고서 이런 거 자기 이제 모국인 독일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D스쿨이 실리콘밸리에 하나, 이제 저기 독일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그것도 여기 된 것도 정말 100%, 120% 이제 그 대학 혁신과 공유센터에서 한 그걸로 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돼서 너무 쉰들러 엘리베이터 회사죠? 이런 데라 아니면 다른 네슬레라든지 이런 데랑 같이 프로젝트를 많이 해봤죠.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자, 향후 계획이라고 해서 많이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저도 모르는데. 그래서 향후 계획, 네. 사실 보시다시피 제가 성대 프로젝트 할 때 이게 이렇게 이어질 줄 정말 몰랐어요. 그냥 독일 가서 좋다, 영국 가서 좋다, 아니면 이거 되게 재밌다라고 한 것뿐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거 안 했으면 정말 그 다음 레벨이 전혀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그냥 학교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나중에 너무 큰 도움이 되고 너무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보면.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거라든지 이런 게 사실 참 많아요, 아직. 그래서 왜냐면 제가 지금 딱 그 직장을 가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기업에 취업하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뭐 커스터머들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제가 디자인 띵킹 코치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타트업 코치로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잠깐씩. 그래서 그다음에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워크숍을 하면 학생들한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좀 삶을 더 꾸려나가는데 아니면 좀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지금 조금씩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그래도 반응이 좋아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퍼스널 프로젝트라고는 돼 있는데 제가 보드게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드게임을 지금 친구들하고 하나 만들고 뭐 이러고 싶어서 여기서 일단 넣어놨네요. 그렇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 싱킹이라든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캠퍼스 파운더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코로나니까 이런 식으로 코칭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학 혁신과 공유센터에서도 그냥 이렇게 한번 인사드렸었는데 혹시 거기서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많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죠. 그리고 이제 디자인 싱킹 프로젝트 같은 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넣어봤네요. 그래서 그렇고요. 이렇게 일단 그 프레젠테이션을 강연을 준비를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두 가지예요. 마지막 하나는 이제 코로나에 관한 거고 하나는 이제 본인이 정말 견디기 쉬운 걸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정말 어떤 일이든 쉬운 건 없거든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본인이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근데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의 기준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해보면 저기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막 열심히 하고 이런 것 같지만, 제가 이런 길이 저한테는 제일 마음을 편하게 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견디기 쉬우려면 보람이 있거나 재미가 있거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물질적 보상이 아닌 좀 다른 보상을 주는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약간 나를 움직이는 것을 찾아라라고는 돼 있는데 많은 걸 보면 약간 가슴 뛰는 걸 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가슴 뛰는 거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나를 무섭게 하는 건 뭐지? 그런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돈이 없을 때 좀 그게 두렵나? 아니면 명예가 없는 게 두렵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는 게 두렵냐? 이런 거를 조금 자기에 관해서 좀 알아가시면 나중에 시행착오를 좀 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유럽에 있으면서 더 많이 느끼는 건데 정말 항상 느끼는 게 진짜 같이 성장해야 된다는 느낌이에요. 이게 굉장히 두루뭉술한데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처음부터 교육부터 너무 경쟁 사회다 보니까 약간 알게 모르게 얘가 잘 되면 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잘 되면 다른 애가 안 되는 거야. 이런 굉장히 경쟁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모든 직업이 남을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가 잘 될 수 없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경쟁 마인드가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크게 좀 사회로 이제 생각을 좀 넓혀서 함께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한 파이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한 케이크의 그런 파이 자체를 넓히는 케이크의 그런 뭐 크기를 넓히는 이렇게 조금 생각을 좀 다르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코로나에 관한 질문, 그러니까 코로나일 때 뭐 석사라든지 교환학생을 가도 괜찮냐라는 질문이 많았었는데 사실 저는 정말 추천하지 않죠. 지금 상황에. 왜냐면 뭐 제가 지금 독일 너무 좋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독일 지금 뭐 하루에 16,000명씩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정말 때가 아닌 것 같고, 코로나는 어차피 백신도 나온다고 하고, 그러니까,
내년에 조금 괜찮아졌을 때 아니면 그래도 조금 이게 그 확진자가 줄어들었을 때 가시면 훨씬 더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럼으로 인해서 외국에 사는 경험은 잘 못하겠지만 외국인들하고 인터랙션 하는 경험은 훨씬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지금 해커손이나 아니면 이런 뭐 프로젝트들이나 디자인 싱킹 이런 게 다 지금 온라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정말 국경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굳이 거기에 가지 않으시더라도 현지인들하고 똑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제가 좀 디자인 싱킹 관련해서 뭐 플랫폼이나 이런 걸 준비하고 있어서 아직 그건 안 되는데 혹시나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 구글 폼스 이거 그 QR코드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들어가셔서 뭐 연락처 같은 거 아니면 그냥 저기 이메일 같은 걸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여기 이렇게 오픈했다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혹시 링크드인 밑에 있는데 혹시 뭐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 네, 이쪽으로 오셔서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특강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Q&A를 이 링크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서도 하실 수 있거든요. 이거는 Q&A가 아니고 그냥 나중에 네네네 질문 그냥 맞죠? 뭐 네네. 네네네 그래서 그래서 웹엑스 채팅창을 통해서 지금 질문하고 싶으신 거 올려주시면 저희가 읽으면서 Q&A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 전에 사전 질문 들어온 것들이 있어서 사전 질문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언어에 관한 질문이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독일어는 그렇게 처음 갔을 때는 많이 중요하지 않고 이제 아직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네네. 해주셨는데 그러면 영어를 엄청 잘하셨던 건가요? 영어를 뭐 엄청 잘하기보다도 네네. 그냥 비즈니스가 될 정도는 이제 됐었죠. 그래서 일단은 근데 독일어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건 너무 이제 많이 나간 것 같고요. 독일에 있는 만큼 독일어는 정말 중요하고 사실 약간 필드마다 좀 달라요. 왜냐면 경영 같은 경우는 경영학이나 아니면 뭐 컴퓨터 공학 이런 메이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어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영어만 해도 할 수 있는 직장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조금 뭐가 있을까요? 예술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분야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딱 질문이 올라왔는데 독일 석사는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준비하셨나요? 독일 석사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일단은 토플이나 그런 점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게 다 있다면 뭐 이력서라든지 그런 것도 다 있긴 한데 사실 토플만 이제 그것만 됐다면 뭐 한 달이면 준비가 가능하죠. 석사 과정도. 이제 어차피 토플만- 지원이니까. 아. 네, 지원은 다른 그 모티베이션 레터 쓰는 거나 이런 거는 한 달 만에 가능하죠. 그러면 외국에서 살고 오셨는지 영어를 또 되게 저도 영어를 엄청 잘하시는 건가 하는 느낌을 딱 받았거든요. 영어, 한국어 빼고 구사하신 언어가 또 있는지. 아니, 독일어를 구사하면 너무 좋겠지만 제가 너무 부끄럽게도 독일어는 거의 뭐 B1 그 수준이죠. B1 수준이면 거의 가서 허허허 이렇게 웃는 수준밖에 안 돼요, 사실. 근데 지금 사실 취업을 해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배워야 되죠. 그래서. 외국에서 살고 오신 건 또 아니신 거죠? 제가 어릴 때 한 1년 동안 이제 미국에서 살고 왔었어요. 근데 네. 혹시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네. 질문이 너무 빠르게 다 올라와서 아닙니다. 자기 설계 융합 전공을 하게 된 계기와 그걸 했을 때 장단점을 물어보셨습니다. 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개발자를 이해해보자. 근데 컴공은 너무 이제 하드하게 좀 다가왔죠, 제가. 그래가지고 그냥 개발 좀 이렇게 맛만 보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이제 이게 들어와서 제가 인포메틱스를 하게 된 건데 장점은 너무 많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경영에서는 인풋하고 아웃풋이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인풋을 하더라도 거의 한 1년, 2년? 그 다음에 아웃풋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컴콤 같은 경우는 인풋하면 바로바로 아웃풋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다른 분야를 이해할 수 있는 거에 너무 좋은 것 같고, 두 번 단점이라고 하면, 깊게 못 들어가는 단점이 있겠죠.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뭐, 깊게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그냥 완전히 복수 전공을 하시면 되고, 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었어요. 이거 아직 받기 전에 네. 단점과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전 질문에서 컴공과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그렇죠. 유학했을 때는 많이 들지 않았냐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워크숍 인포마틱이라는 그것도 반 경영 배우고 반 컴퓨터 배우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도 애들이 컴퓨터를 정말 막 프로그래머 이 수준으로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서는 괜찮았는데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었죠. 제가 이걸 해도 내가 프로그래머를 일을 하진 못한다. 이렇게 계속 그게 있어야 하죠. 그렇게, 제약이 있는 거죠. 아직 많이 배워보지 못해서. 네. 그러면은, 좀 올라간 것 같은데, 대학혁신과 공유센터에서 융합기초 프로젝트 성균 글로벌 창조적 챌린지 말고도 도움을 받은 프로그램이 또 있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의 시스쿨에서 한 프로그램은 다 한 것 같아요. 제가 바로 생각이 안 나는데, 창조, 수업인가 하여튼 그런 수업도, 시스쿨 수업도 거의 대부분 다 들었고요. 그랬죠. 그리고 뭐, 학교 도서관에서 하시는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어쩐지 저도 사실 들으면서 대학혁신과 공유센터 찾아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창조 수업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뭐 하나 신청하는 게 있더라고요. 하세요. 네, 그래서 완전 추천. 이게 글로벌 챌린지인가 했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수업도 들으셨구나. 네. 또 휴학하실 때 책을 많이 읽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디자인 띵킹 외에 혹시 추천하시는 책이 따로 또 있으신지? 혹시, 저는 약간 뭐 데미안 뭐 이런 다른 쪽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렇긴 한데, 혹시 제가 뭐 리스트가 쭉 있거든요. 혹시 저분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 한 10개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책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환학생 또 일단 해외로 나가는 거다 보니까 금액 같은 부분도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액이요? 이게 비자를 일단 받기 위해서 850유로인가 한 달에 그거를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6개월 비자를 받으면 850 곱하기 6을 해야겠죠? 그럼 850 유로라고 하면 한국 돈으로 했을 때 한 1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일단 비자를 받고 일단 거기에서 사는 조건으로 한 600만 원 정도는 그 기본 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그냥 그걸로 쓰는 거니까 상관은 없긴 한데 일단 비자를 주는 미니멈이 그거예요. 그 대신에 그래도 독일로 가면 학생이면 이제 교육 같은 게 무료로 그렇죠. 교육 같은 거 다 무료고 그냥 정말 600만 원 있으면 그 안에서 다 생활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턴 같은 걸 하면 굳이 그 돈이 없어도 되거든요. 인턴 증명서를 이렇게 내고 하면 그래서 그걸로 해서 계속 비자 연장을 받고 사실 석사 이것도 거의 이제 제가 이쪽에서 일을 하면서 했었죠. 네. 그리고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정치학을 독일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싶습니다. 되게 전공과 관련해서 석사 과정 때 어떻게 어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텍 쪽으로 조금 가고 싶다고 하시면 독일 자체가 석사를 어떤 과정에 지원을 하려면 그 과정에 관련된 학점이 적어도 몇 학점 이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가신다고 하셔도 지금 그냥 정치외교학과 이걸로는 못 내실 거예요. 만약에 테크 쪽으로 가신다면. 그래서 조금 제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바는 좀 졸업을 늦추셔서 그때 학점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근데 왜냐면 처음에 그 미니멈 학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소개서나 이런 걸 잘 써도 이걸 커버가 안 돼요. 그럼 독일에서 교환학생을 한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그분은 학점을 채우셨던 건지는? 근데 아마 계속 정외과를 하셨으면 테크 쪽으로 아마 이제 이쪽에서 컴공이라든지 이런 걸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테크 관련해서도 네. 학점을 또 들어야 그렇죠.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 석사 과정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 질문에 라이프 디자인 코치로 활동하셨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관심을 가지셨는지 사실 저는 들으면서 라이프 디자인 코치가 뭔지 좀 궁금했어요. 그게 사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제가 약간 라이프 디자인이나 아니면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기업가 정신, 엔터프레너십 코र्से스, 이런 거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하면 좀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시작을 한 건데, 어떤 거냐면, 그 디자인 싱킹 자체가 인간 중심적으로 이제 그 사람에 맞는 그런 솔루션을 쭉 도출해내는 건데, 그거를 한번 자기 인생을 플랜하는 거에서 가져와 보자 해서, 정말 예를 들면 같이, 각자의 인생에 대해서 같이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해보고, 너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약간 리더십 강의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하고 있고, 지금 석사 논문을 준비하는 것도 그거랑 약간 사내랑 이렇게, 합쳐서 사내에서 어떻게 entrepreneurship, 기업가 정신이죠? 그거를 이제 공부시킬 수 있는지, 이거 워크숍을 통해서 이쪽으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이나 어떤 식으로 풀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렇죠. 같이. 그래서 나중에는 한 1, 2, 3, 4, 한 5개년 정도 이제 라이프 플랜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걸 진짜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계속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은 다들 꿈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목표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바쁘게 살다 보면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맞다. 내가 이런 것도 좋아했었지. 그런 걸 정말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트래킹을 하고 그쪽으로 조금이라도 이제 하루하루 좀 나아지고 있다는 그런 감정을 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이쪽을 시작을 해봤죠. 네. 스포츠 코치하듯이 삶을 코치한다는 게 정말 신기한 분야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질문으로 독일 석사 전공이 다른 경우에 전공과 석사 전공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실무에서 일을 일을 하는 독일이 생각보다 그런 거에서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학점이 있어야 돼요. 물론 그 석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이제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 친구 중에 다른 친구는 어떤 걸 이게 이미 졸업을 한 상태에서 다른 쪽으로 가고 싶어서 약간 방송통신대학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학점을 따고서 갔었어요. 학점을 꼭 딸 필요가 있는 부분이군요. 네. 그리고 막연한 그림은 있는데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생각하기가 어렵다. 그러시면 일단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세요. 저도 사실 이렇게 독일에 있을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독일어 못하는 거 보세요. 지금 계속 어디 또 다른 데 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안 하고. 근데 계속 그냥 자기가 이거 하고 싶다, 이거 흥미롭다 이런 걸 계속 아니시면 정말 자기 좋아하시는 분야 책이라도 많이 읽으셔도 되고, 그러시다 보면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한 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가 또 다른 걸로 이어지고 그 많은 경험들이 또 하나가 다른 걸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봐서. 네. 계속 질문을 같이 주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건가요? 네. 네네. 관심학과에서 정치학 학생도 연관학과로 간주해서 모집을 해준다. 그러니까 석사 과정을 들어가고 싶은 그 학과에서도 정치학과까지도 글쎄요. 학점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 같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너무 금방첨화죠. 네, 하세요. 네. 경험이 없어도 일단 아까 석사 과정 지원까지는 토플만 있으면 된다고. 사실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토플이랑 그 학점이죠. 그거는 미니멈이죠. 그거는 일단 그쪽에서 토플은 100 이상, 학점은 이거는 한 35 이상 들어야 돼 라고 했으면 그거는 정말 남들이 내가 내 이력서가 그 사람 손에 쥐어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더 많은 실력을 쌓아도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네. 경험이 있으면
어필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경험이 있으면 더 좋겠다. 그렇죠. 그렇죠. 아, 뭐, 그런 다들 말씀이신 것 더 있으면 같습니다. 더 좋듯이. 저는 그렇죠.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네. 융합기초 프로젝트, 성균 글로벌 창조적 챌린지 이런 거를 지원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그걸 지원하려면 일단 조건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으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성균 창조적 챌린저는, 그 글로벌 챌린저는 네. 그 전에 뭐 얼마 학점을 들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리고 면접도 보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 뭐 융합기초 프로젝트나 이런 거는 제가 있을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관심만 있으면 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추천. 저도 딱, 대학 혁신과 공익센터? 지금 빨리 검색해 보세요. 홍보하러 나와주실 정도로 진짜 너무 좋은 프로그램들이었던 것 같고, 독일에서 생활하시면서 인종차별이나 외로움 같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거기에도 이제 봤어요. 사전 질문에서도 사전 많이 질문도 나왔죠. 있으셨어요.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감사해요. 왜냐면, 인종차별 있어요. 근데 그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독일인들이다기보다 약간 조금 그 사람들도 이민자인데 이제 좀 낮게 봐서 인종차별을 하는 경우. 근데 사실 굉장히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온 애들 보면 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양가 감정이 들어요. 왜냐면 나는 쟤보다 훨씬 더 나은데 그냥 보이는 것만으로 이렇게 하는 게 돼?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제가 일단 독일에서 있는 이상 조금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조금 제가 마인드셋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고 그런 부분이 있죠. 하지만 그 많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 가셔서 생활하시면 적어도 한 번은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 모든 경험을 해보는 건 정말 좋은 게 되는 것 같고, 시스콜 관련 정보, 네,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자주 확인해 보시면 다 나온다고 하네요. 저도 정말 이 특강을 하면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정말 매일 들어가 보는 것 같아요. 좋아요, 장학금이랑 뭐 이런 프로그램 좋아요. 하는 게 눈 깜빡할 사이에 신청이 끝나버리더라고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 질문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유학 준비 과정도 되게 짧게 지나갔던 것 같아서 그 챌린지 스퀘어를 창조적 챌린지를 하면서 그냥 독일로 바로 유학을 가시게 된 건가요? 그건 그 전에 일단 그 교환학생을 준비를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창조적 챌린저라든지 이런 걸 다 하기 전에 네. 독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한 다음에 사실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독일로 가게 된 건 아니고요. 그럼 그 전부터 일단 독일에 대한 유학 생각은 갖고 계셨던 거군요. 네네네. 그럼요. 네. 그래서 일단 하기 전에 네네. 제가 계속 다른 강연이나 그런 걸 가봤을 때 이런 강연도 저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약간 막 이렇게 이런 기업도 가보고 이런 기업도 다녔고 이랬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서 인터뷰를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면접. 그래서 제가 정말 조금 한 1분 정도로, 1분도 아니죠. 한 몇 가지 제가 인트로 작성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 웹엑스 채팅창으로 이제 설문조사 링크도 올라갈 거거든요. 좋아요. 근데 그 전에 네네네. 이제 인턴을 가기까지 그 과정에서 면접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인터뷰가. 일단 인터뷰가 진짜 제일 중요한데 인터뷰 가셔서 정말 뭐라고 하죠? 마음을 빼앗고 와야 돼요. 정말 그 사람, 근데 인터뷰 사실 정말 20분 동안 그 상황이나 모든 거를 컨트롤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시간이 그 전에 너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연습하시고 하시다 보면, 네, 여기 있네요. 네. 좀 더 얘기 들으면서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다 보면, 네, 정말, 조금 영어가 플루언트 하지 않아도 조금 좀 이제 파우스라든지 뭐라고 하죠? 그거를 좀 쉬는 거라든지 그런 걸 좀 넣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제 여기에서 보스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Hello, I'm Jaeon. I'm from Korea. And to explain myself, I have to start from my bachelor years.
I've encountered the concept of design thinking in everything in my university projects. And from that on, I was captured with seeking for the right problems and how to make something actually better, make something, make changes. So from those projects, I've learned the importance of bringing ideas into the reality, which led me to develop some skills in design thinking and also computer science as well as design. So I can also explain about my university project if you're interested and so on.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그냥 그 C스쿨에서 했던 프로젝트들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내가 어떤 거에 패션이 있고 어떤 거에 value 두고 있고 그런 쪽에서 좀 많이 중점을 두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그 면접 볼 때는 되게 그 보시는 분들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열정을 많이 보여주고 네, 어떤 그래야 식으로 되는 것 했는지를 같아요. 정말 그래서- 좋은 꿀팁을 남겨주시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설문조사 응답해주신 분 중 50명을 추첨해서 서버의 기프티콘을 증정한다고 하니까요. 웹엑스 채팅창에서 그 링크 들어가셔서 설문조사 해주시면 다음 특강을 위한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설문조사 해주실 거라고 믿고 기념 촬영 혹시 가능하실까요? 네, 웹엑스 채팅창 그 화면을 켜주시고 우리 함께 오늘 너무 좋은 강연 해주신 유재현 선배님과 기념 촬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비디오를 켜주시면 기념 촬영하는데 좀 아유, 감사합니다.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 어떻게 하나요? 함께 하시고 여기 가운데? 저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메라 켜주셔서. 네, 지금까지 네, 안녕. 독일 유학 스토리 나의 꿈을 디자인하다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해주신 유재현 선배님이셨습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오늘 학생 성공 스토리 특강은 아이캠퍼스의 비정규 강좌에서도 보실 수 있다고 하니 긴 시간을 집중해서 특강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생성공센터의 제12회 학생성공 스토리 특강이었고 저는 성대방송국 58기 아나운서 김명진이었습니다. 특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재현 선배님께 Q&A 더 질문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시다면 이 QR코드와 이 폼 이용해서 직접 연락을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Q&A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